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완벽한 공부법 책에서 또 수험생분들과 같이 나눠보면 좋을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낮잠, 커피, 그리고 설탕 이 부분인데 반잠 늘리는 것은 사정상 힘들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잠깐의 낮잠 자는 시간을 확보하라. 일부 연구에서는 낮잠 이후에 학습이 밤에 푹 자고 공부를 하는 것만큼이나 효과가 강력하다고 한다. 심지어 수면 연구가 사라 메드닉은 낮잠의 효용을 다음과 같이 15가지나 열거하고 있다. 생산성 증가, 기민성 증가, 운동 반사 빨라짐, 정확성 증가, 인지 능력 강화, 체력 강화, 의사결정 개선, 기분 전환, 창의성 강화, 기억력 강화, 스트레스 감소, 약물과 알코올 의존 감소, 그리고 편두통과 위험 빈도 감소, 체중 감소 촉진, 신장 질환, 당뇨, 암 위험 최소화 등등등.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낮잠이 피곤을 몰아낸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우리 수험생들 보통 공부하면서 피곤할 때 자리에서 보통 잠 자잖아요. 자, 피곤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 기억 형성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진다. 당연히 낮잠을 통한 피곤 제거는 학습에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낮잠은 아침에 일어난 후 7시가 돼서 8시간 후가 적당하며, 이게 중요하네요.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혹시 침대나 자리에서 누워서 잘 때 절대 30분 이상 넘게 자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책상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허리가 아프니까 30분 이상은 잘 수가 없죠. 자, 7시간에서 8시간 후에는 자는 이유는 그 정도 몸이 깨어 있을 때 피로가 누적되어 나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보통 점심 먹고 한두 시간 뒤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식곤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후에 몰려오는 피곤함은 식사 때문이 아니라 오래 깨어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저는 지금까지 식사 때문에 졸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아침밥을 먹고는 이러한 식곤증을 잘 느끼지 않는 이유도 그것이다. 또한 잠을 너무 깊게 들면 깨어나도 정신이 몽롱한 기간이 길어지며 반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분 전후로 자는 것이 가장 좋다. 피곤함을 쫓으려고 커피를 마시는 것은 어떨까? 우리 수험생들 커피 많이 마시죠? 제가 이전에 관리형 독서실을 따로 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오래전에 했었거든요. 그때 관리형 독서실 앞에 다른 이제 공인중개사 학원도 같이 있었어요. 그 학원하고 저희 관련 도서실 앞에 자판기가 있었는데 다른 음료수는 잘 안 팔리는데 인스턴트 커피랑 그리고 핫식스 상당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08 클래스 운영하면서 커피는 다들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뇌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 부산물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생기고, 아데노신은 뇌의 수용기에 들러붙는다. 그런데 아데노신이 일정 수준 이상 수용기에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은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수용기에는 아데노신만 붙어 있는 게 아니다.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또한 수용기에 붙게 된다. 수용기에 카페인이 들러붙어 있으면 아데노신이 수용기에 붙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된다. 신기하네요. 잠을 잘 때 또한 아데노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개운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머그잔 기준으로 2잔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로감을 극복하고 공부 집중도를 높이는데 커피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2잔을 초과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커피도 마시고 짧은 낮잠도 자면 어떨까?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로는 커피만 마셨거나 낮잠만 잔 사람보다 둘 다 한 사람이 암기력 시험, 그리고 가상운전, 그리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업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왔다. 심지어 밤 늦게까지 일정 기간이지만 낮과 비슷한 집중력을 유지해 준다고 한다. 또한 커피를 마실 때 적절히 단 것을 같이 먹으면 공부 효율은 더 올라간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이 부분도 중요하네요. 명상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공부에 도움을 준다. 명상 또한 운동과 비슷하게 뇌 구조에 영향을 주어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며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줌으로써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저도 이제 보통 수험생들에게 명상을 많이 추천하는 게 첫 번째는 저희 합격생분이 저에게 추천해 주셨어요. 자기 수험생 때 유튜브에 합격 명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들어보면은 잠 잘 때마다 항상 좋은 에너지를 얻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저도 들어봤는데 긍정적인 말을 상당히 많이 해줘요.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을. 그래서 저도 그거 수험생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는데 효과를 진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험생들이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리를 좀 비우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 명상 같은 거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많이 추천해 주고 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할 때 단순히 듣거나 보는 수준이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등 두 개 이상의 감각을 사용해 학습할 경우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도 알아두자. 이를 다중감각 학습이라고 한다. 재밌네요, 이것도. 자, 1969년에 실시한 고전적인 연구에 따르면 2주 동안 자료를 읽기만 한 경우에는 10%, 정보를 듣기만 한 경우에는 20%, 정보에 대한 내용의 그림을 본 경우에는 30%,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50%를 기억한 것으로 나왔다. 2003년도의 연구에서도 시각만 사용했을 때는 72%를, 청각만 사용했을 때는 65%를 기억했지만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한 다중감각 학습을 했을 경우에는 85%나 정확히 기억해냈다. 1992년에 실시한 연구에서는 다중감각으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50% 이상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왔다. 다중감각 학습은 내가 기억을 회상할 때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에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책상에만 앉아 꼼짝 않고 책만 보는 것은 공부 하수화하는 일이다. 때로는 움직이고 운동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하며 낮잠도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면 당신의 공부 효율성은 한 단계 아닌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하신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게 수험생들한테 좀 약간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마지막에 나온 요 다중감각 학습 관련해서 저도 좀 약간 알려드릴 게 이제 수험생들이 영어 공부할 때 뭐 영어 어휘 암기할 때 선생님 쓰면서 암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말로 하면서 암기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세요. 어, 만약에 뭐 편입 영어를 준비한다고 할게요. 편입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뭐 GRE 어휘 상당히 어려운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편입 어휘를 공부하실 때는 거의 영어 한 과목 또는 뭐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하고 영어를 같이 보는데 영어만 주로 이제 거의 보기 때문에 뭐 쓰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편입 같은 경우는. 근데 공모에서는 저는 쓰는 걸 별로 추천을 안 하죠. 일단은 쓰면은 너무 손이 아프고 공무원은 다른 과목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쓰면서 공부할 수 없거든요. 대신에 제가 편입 공부했을 때 좀 효과 봤던 게 여러분들에게 걸어가면서 자신이 적은 뭐 어휘 노트장이나 뭐 어휘 수첩 같은 거를 눈으로 보면서 말로 하면서 들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다중감각 학습. 그럼 확실하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는 좋아요. 그러니까 편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영어가 워낙 중요하고 어휘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뭐 쓰면서 암기하는 거 뭐 나쁘진 않은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을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쓰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손 아프니까. 대신 눈으로 보되 대신 집에서나
만약에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하면은 말로 말하면서 어휘를 그리고 들으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늘 항상 공무원 공부하면서 수험생들에게 나중에 회독을 하면서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이해가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해가 된 거는 나중에 우리가 뭐 문제풀이를 풀면서 아웃풋을 통해서 내가 이해를 확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만약 영어 공부를 했어요. 필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그 필기한 걸 바탕으로 자신에게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말로 설명된다는 거는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해독할 때는 암기를 하셔도 되겠죠. 근데 본인이 만약 필기한 내용이 있어요. 영어 뭐 이론이나 그런 거에서. 근데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아직 이해는 안 된 거예요. 그건 좀 나중에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생들 이렇게 다중관과 학습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잠, 커피, 그리고 설탕, 그리고 다중관과 학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책 한번 읽어봤습니다.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인데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다들 일공하세요.